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는 훌쩍 건너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만장 시작합니다. 폭염 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던 해가 2018년이었답니다. 근데 올여름 7월 11일까지 이미 2018년에 같은 기간에 2배를 폭염 일수가 넘어섰다는군요. 오늘도 덥지만 이번 주말도 내륙은 찜통 더위가 한창일 거랍니다. 자, 온열 질환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생 먼저 보내고 부모님까지 요양병원에 가신 뒤로는 맘둘 곳이 없는데 사람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하신 광주의 유미숙님. 자, 서울 신당동 가위손 미용실 앞 선인장 화분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송이를 도둑이 또 빼갔어. 제발 좀 빨리 갖다 놔 하신 양경자님. 자, 마산 롯데백화점 폐업한 뒤로 인근 식당에 파리만 날립니다. 저희한테 용기 좀 주세요 하신 권점옥님. 자, 그리고요. 인천시 남동구 간석 일동 길고양이들 목에 저렇게 케이블 타이가 감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짓인지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하신 큐님. 자, 그리고요. 팍팍한 뉴스만 있는데 희망찬 무지개의 그림 함께 감상하세요 하신 죽전의 김수진님, 김찬남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우리로 함께 나왔어요. 사바뉴스 759!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쯔양 사태 일파만파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먹방 유튜버 쯔양 씨, 박정원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상습 폭행 등등 정말 밝기만 했던 방송 모습 이면에 저렇게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쯔양 씨 변호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많은 얘기들을 전했더라고요. 전해주시죠. 네,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현 변호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사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래는 이걸 공개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저희 쪽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쯔양이 라이브를 통해 공개한 녹취는 통상적인 수위로 공개한 거라고 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폭행은 비일비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했던 그 정도 폭행이 비일비재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심한 게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더 심한 게 많았고 그러면서 성폭행, 강간 등과 같이 더 심각한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고소도 전속 계약 내용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나게 된 거고 변호사들의 설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런 쯔양 씨의 과거사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돈 거래를 한 걸로 추정되는 일부 유튜버들, 그 녹취 내용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자들 사법 처리 가능합니까? 사법 처리 가능합니다. 사람을 협박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재산을 편취한 겁니다. 갈취한 것이죠. 한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협박하면서 돈을 받은 건데 검찰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맞아요. 공갈 혐의죄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녹취대로 혐의가 맞다고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실제로 실형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적반하장 기습 욕설입니다. 자, 도로에서 맞닥뜨린 황당한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슝슝 앞으로 잘 가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택시가 접근하는데요. 서로 마주 달리다가 갑자기 슬쩍 차선을 변경. 빵! 불박차 빵! 경적 울리자 택시가 그냥 쌩 끼어들기 앞으로 쭉 갑니다. 자, 잠시 후에 말이죠. 어찌된 일인지 자, 저 택시 잘 보세요. 뒤따라오던 저 택시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잠깐 정차한 사이에 불박차가 옆에 차를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들어보시죠. 뭐야? 내가 아까 아빠를 켰는데 거기서 뭘 왜 빵하고 들어와?
어디서 들어왔어 아저씨가? 내가 깜빡이 들어왔어. 어디서 들어왔냐고요? 앞에서 한두 있다가 들어온 거 아니야? 내가 이따 친구해줄게요. 친구해줄게. 친구해준다고 가라고. 친구해줄게. 내가 친구해줄게. 친구해준다고 가라고. 자, 박 교수님 몇 대 몇은 둘째치고 왜 같은 대한민국 사람한테 네. 저런 욕을 합니까? 아, 이게 이 불박차가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차인지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차량으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택시가 이렇게 좀 무리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물론 뭐 지금 안 들어올 수는 또 없는 도로 구조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무리해서 그냥 촥 들어왔단 말이에요. 빵빵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은 좀 나빴겠지만 참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본인이 무리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 운전선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 저거 일본 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인을 비하해서 일컫는 말을 막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로서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같이 이제 대꾸했는데 서로 좀 양보하고 부드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하면서 아쉬움은 들지만 그래도 무리를 해놓고 먼저 시비를 건 거는 택시로 보입니다. 자, 은배 팀장님 저런 경우에 몇 대 몇입니까? 어떤 걸 몇 대 몇으로 보는 거예요? 예? 어떤 거 몇 대 몇?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이거죠. 예. 아, 제가 볼 때는 4대 6. 예? 4대 6. 누가 6인가요? 6이 잘못한 걸로 해서는 네. 택시. 아, 그렇군요. 팀장님 방송 중에 다른 생각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사투의 흔적입니다. 자, 혼자 자취하던 20대 남성이 겪은 정말 황당한 사연,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어머머머, 이게 뭐야 이거? 화장실 문인데요. 묘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예, 저거 보세요. 알고 봤더니 원룸 화장실에 갇힌 한 대학생이 문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 자, 휴대전화도 밖에 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뚫어뻥을 갖다가 퍽퍽 내리쳐가지고 겨우 저렇게 문을 부수고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이고 세상에 몸 이곳저곳에는 상처가 저렇게 가득한데요. 자, 왕왕 이런 사건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휴대폰은 어딜 가든 꼭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대전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인데요. 이 원룸에 이사 온 지는 4개월 정도 됐는데 어제 아침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문 손잡이가 좀 헐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눌렀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안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화장실 안에는 환풍기 말고는 창문이 없었고 휴대전화도 들고 오지 않아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화장실을 둘러보니까 마침 뚫어뻥이 있었고 그 손잡이로 문을 여러 번 강하게 내리친 다음에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문을 부수고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후 집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문을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문을 부수고 또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이 다쳐서 나무에 긁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은배 팀장님, 만약 휴대폰을 팀장님이 안 갖고 화장실에 가셨는데 저렇게 문이 잠겼어.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장실 가는데 문이 잠겼어. 잠겼어. 주먹을 딱 줍니다. 힘을 쓰고 빅스비 119. 요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저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문이 가끔 잠기는 경우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는데 저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도구를 준비해야 돼요. 비상용 망치 플러스 뭐 긴급 전화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공기도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휴지 위에다가 하나를 붙여놨어요. 이만 네모지 판을 붙여가지고 화장실 갈 때는 항상 휴대폰을 가져가고 좀 오래 보면은 음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실 때에는 저런 비상용 망치도 중요하지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세요. 아, 박 변호사님이 우리 은배 팀장님이 빅스 땡 할 때 정말 너무 막 화들짝 깜짝 놀라셨어요. 놀라서 저는 사실 기다릴 것 같아요. 예? 기다릴 것 같아요. 뭘 기다려요? 언젠가 오겠죠, 누군가.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저를 깨고 나온다. 만약에 혼자 산다면? 언젠가 오겠죠. 누군들 오겠죠. 저는 아마 기다릴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좀 이상해요. 오늘 그냥 오늘 두 분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제일 크고 센 거 가지고 문을 부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대학생이 한 것처럼. 경제학적으로 뭐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예,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 오늘 좀 이상해요. 자, 6초 만에 줍줍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미용실 앞으로 사장님이 다가옵니다. 자, 가방을 뒤적뒤적. 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자, 바로 그때 한 남성이 힐끔 가게 안을 저렇게 보더니
뭔가 허리를 푹 숙여서 그대로 쌩 지나갑니다. 자, 이게 뭐냐? 자, 박 변호사님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게 사실은 지난 절도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2월 26일입니다. 실제로는 이 제보자가 미용실의 원장인데 가게 문을 열려고 사실 열쇠를 찾다가 지갑을 문 앞에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지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갑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CCTV나 보니까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남성이 이 제보자의 지갑을 주워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절도를 당한 거예요. 잠깐 잃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남성이 싹 들고 나가버렸어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저 선생님 이거 녹 떨어뜨리셨어요 하잖아요. 일반적인 가져가실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그걸 싹 빠져가면서 자기가 절도를 한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하긴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요? 이게 사실 좀 비싼 좀 지갑이기도 한데 명품 지갑인데 좀 뜻깊은 지갑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 안에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있고 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갑은 꼭 찾고 싶어서 매일 중고 거래 사이트 지금 찾고 있다고 하고요. 좀 CCTV 찍혔으니까 좀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죠. 바꿔주세요. 외삼촌은 대체 왜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외할머니와 자신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외삼촌 때문에 괴롭다는 조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가 18살이 될 무렵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혼자 계실 게 마음에 걸린 사연자는요.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챙겨드린 것처럼 20살 때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종 할머니를 찾아뵙고 생필품 또 음식을 택배로 보내드리면서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최근에 내 외삼촌이 손녀한테 받는 거 미안하지도 않냐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자가 남도 아니고 손녀이지 않냐 미안해하지 말고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려봤지만 평소에는 필요한 거 드시고 싶은 거 잘 이야기하던 외할머니가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삼촌이 외할머니께요. 다혜가 보낸 음식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어이구. 있었고요. 외할머니한테 다혜한테는 외가 친척의 결혼 소식도 절대 전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허. 참다 못한 사연자가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그 친척이 내 결혼식에 안 간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이러는 이유를 추측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사연자가 재산 상속을 노린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대놓고 뭘 바라고 할머니를 챙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외삼촌의 이간질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삼촌과 제 사이에서 외할머니만 괴로워지는 것 같은데 계속 챙겨드려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은배 삼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아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악감정 있어요? 엄마 생전에도 맨날 민폐 끼치더니 왜 이젠 할머니랑 나랑 이간질하는데? 외손녀가 할머니 챙기는 게 뭐가 문제라고. 오죽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 할머니가 내 눈치를 볼까? 혹여 내가 뭐 외가 재산 탐내나 걱정하나 본데 아이고 삼촌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외삼촌입니다. 뭐라고? 이간질? 다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지집에 말하는 것 좀 보게. 야 그게 삼촌한테 할 소리야? 야 인마 너 혼자 소설 쓰지 마. 삼촌 알기를 뭘로 알고. 야 네가 할머니한테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 할머니가 니네 엄마 생각나서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그랬다 왜? 야 그리고 막말로 니네 엄마도 없는데 뭔 외가 출입이 이렇게 잦아. 누가 봐도 좀 이건 수상하잖아. X입니다.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할머니를 외손녀가 챙기는 거는 외삼촌 입장에서도 고맙고 참 그 기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냈다? 그리고 뭐 애경사도 안 보낸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상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외할머니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외손녀에게 줄 리도 없을 거고 당연히 외삼촌한테 갈 건데 외손녀를 저렇게 경계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그냥 외할머니를 마음 놓고 챙겨주세요. 지금 외삼촌 못났습니다. 자 교수님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측하신 대로 이 외삼촌이 이
조카가 뭐 우리 엄마의 뭐 재산을 보고 그러나 내가 없는 동안 뭐 우리 엄마 거 뭐 가져가려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외에는 저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너무 불효자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본인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할머니는 지금 세상을 뜬 딸과 그 딸 얼마나 그립고 사랑하는 존재고 또 이 조카 역시 이 당사자 역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엄마는 엄마를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너무 맞아요. 소중하잖아요. 맞아. 그런 관계를 자르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 이 삼촌이 나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할머니를 지키는 마음에서도 이건 계속 되어야 한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좀 첨언을 해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고마워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역할을 못하면 할머니가 사실 혼자 계시고 이렇게 외로운데 손녀가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건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떤? 그게 뭐 재산 상속이든 아니면 뭐 재산 상속을 바로 손녀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뭐 유언을 한다든지 또 거기서 빼돌린. 근데 앞만 봐도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자기보다 이 손녀가 그런 행동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자기 조카죠. 그래서 이 외삼촌이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뭔가 부러움, 뭔가 그런 어떤 다른 감정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이 똑같으셨습니다. 강차연님, 외삼촌이 고마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솔님, 할머니는 딸 대신 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외삼촌인 것 같습니다. 조카한테 조금이라도 갈까봐 노심초사인 듯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태은님 보고 계시죠? 어제 오전 11시 부산 신평역 앞 한 호프집 앞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요. 어떤 트럭이 사이드 미러를 탁 저렇게 긁고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험 처리를 할까 했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전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저 동그라미 속에 60대 운전자 남성 대뜸 아이 아가씨 예쁘장한 게 이게 술집 다니지? 내가 양주 몇 병 팔아줄게. 아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자주 연락하자. 막내뻘 막내딸 뻘되는 성인 여성에게 다짜고짜 술집 우는 연락 우는 하는데 기겁을 하셨다는군요. 아무리 날이 더워도 정신은 꼭 챙기십시오. 여기서 더 찌면 터지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알고 보니 임신이었다. 만삭의 배로 카메라 앞에 선 한 여성, 병원을 찾기 전까지도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임신 9개월 차. 하지만 여성은 임신 중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도 나오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사건 반장에 이것 좀 다뤄달라. 너무 이상하고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른바 낙태 브이로그 영상.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지금 올라왔어요. 저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근데 한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라면서 이제 본인의 한가득 나온 배를 보여줍니다. 근데 3월쯤에 생리가 길게 멈춰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산부인과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내가 살이 많이 찌나 보다라고 했는데 몸이 계속 너무 이상해가지고 동네 내과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예약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내과에서 임신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산부인과 검사에서도 잡히지가 않았는데 배가 저렇게 나올 때까지 그냥 살이 쪘나 보다 했다는 건데요. 내과 가서 내시경 검사 받고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성은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임신 36주 차 중절입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저런 결정을 했다는데 영상 속에
산부인과 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나 심장 뛰는 거 봐요. 나 심장도 뛰잖아. 이거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뭐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못 지어야. 이게 한번 했고. 나 심장도 뛰지 않잖아. 자, 일단 영상만 보면 의사도 임신 중절은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여성은 바로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초음파 영상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선 태아의 심장 뛰는 소리가 버젓이 들립니다. 또 심지어 태아의 주수가 36주, 태아의 머리 직경은 8.89cm로 측정됐습니다. 출산 예정일도 2024년 7월 20일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사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심장 뛰는 거 봐라, 이 정도면 나아야 한다, 못 지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사실 아기를 지우고 싶어서 찾아간 거였고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냥 모든 게 비참하고 막막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찾은 병원을 포함해서 총 3군데 병원을 더 갔지만 전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라면서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 병원이 어딘지는 저 브이로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예. 자, 그러면은 뭐가 됐든 9개월짜리 태아를 이게 가능한 병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9개월이면 출산해야 되는 거지 중지혈 수술하는 거 아닌데 어찌됐든 저 중지혈 수술의 병원을 찾았고 그날 밤 오후 5시에 절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건데 수술 후에는 병원에 누워있기도 하고 또 복대 아시죠? 살 터치지 말라고 복대도 하고 또 수변줄이 채워진 자기 모습을 또 영상에 노출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수술하고 이틀째 되는 날은 병원에서 미음이나 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먹는 모습도 찍기도 했고 또 3일째 되는 날은 힘들지만 조금씩 걷는 모습도 본인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뭐라고 했냐면은 혼자 힘으로 아직 일어나는 건 힘들다면서도 아파도 조금씩 걷는다고 적었고요.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힘들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수술한 지 4일째에는 아마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보여주며 아마 퇴원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데 이 내용이 여성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진위를 갈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 혹시 브이로그 영상에서 그 미역국 먹는 그 그림 혹시 준비 안 돼 있나요? 예, 그것 좀 잠깐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일단 뭐 그 중절 수술이 있고 나서 이제 회복 과정을 또 저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뭐 혹시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뭔가를 먹는 듯한 지금 예. 자, 뭐가 됐든 일단 이 영상만 보면 지금 식사 장면이 나오네요. 저걸 싹 비웠습니다. 다 먹었다는 얘기겠죠. 일단 저것만 보면 와 진짜 정말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나오네요. 미역국 먹은 거. 저걸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저러고 싶냐 뭐 이렇게 또 비난하시기도 하던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법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 행동을 별개로 우리 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낙태죄가 되죠. 낙태를 했을 때 원래 형법에서는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이 낙태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습니다. 이 내용 헌법에 불합치되니까 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 있습니다, 공중에. 저 조문은 있는데 저 조문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공백 상태네요. 공백 상태입니다. 처벌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못하는 상황. 다만 당시 헌법 불합치할 때 대충 예를 뭐냐면 모자보건법도 나오지만 한 22주 정도까지는 낙태가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문 예고요. 모자보건법은 24주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가능하냐가 문제인데 지금처럼 36주. 너무 많이 됐어요. 9개월. 최근에 2021년 사례 중에 34주 태아. 이 사람이 이 태아를 낙태했을 때 애가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됩니다. 우리 형법상 사람의 시기를 언제 보냐면 엄마 몸에서 나왔을 때 사람을 보면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살인죄가 됩니다. 아유야. 3년 6개월 징역이 선고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 기사나 이런 댓글을 보면은 지금 36주, 그러니까 9개월짜리 태아를 저렇게 한 거잖아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은 9개월이면 사람이다. 우리 애가 8개월 만에 나왔다. 이게 무슨 조하냐 도대체 하면서 막 그렇게 정말 많은 분노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너무 이렇게 믿기 힘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조작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 누리꾼들이 가장 크게 의심하는 부분은 임신 자체를 이 출산이 한 달도 안 나면 36주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찾은 산부인과에서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임신 9개월 차인데도 임신선이나 튼살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을 올린 날과 초음파 사진에 찍힌 날짜 때문에 주작 의혹이 더 번지고 있는데요. 초음파 사진에는 날짜가 6월 24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업로드는 6월 27일에 이뤄졌는데요. 그러니까 단 3일 만에 이뤄진 겁니다. 이 수술 후에 일어서는 것도 힘들다고 말한 것과 다르게 시간상으로만 보면 수술 후 3일 만에 영상을 편집해서 퇴원하기도 전에 올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여성이 이런 주장 논란과 관련해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아서 주장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저 여성에게 뭐 어떻게 해서든 좀 연락을 해보려고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내고 했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걸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공간에 계신 분 중에서는 우리 교수님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만든 조작이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도 너무 화가 나죠. 36주의 아이면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냥 아이가 좀 조산을 해도 나오면 사람입니다. 근데 맞아요. 자기 아이를 이런 식으로 지금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 만약에 낙태를 꼭 해야 돼서 부득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낙태를 하면 여성에게는 그게 정말 평생의 상처가 되고 죄책감이 되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데 예. 그거를 이렇게 만천하의 영상을 맞아요. 본인의 이기성에 아이 생각은 1도 하지 않은 엄마일 뻔한 여성의 이런 잔인성을 본 거고, 또 조작이면 도대체 이런 주장을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임신 중절 브이로그라니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조회수가 지금 33만이 나왔대요. 이걸 보는 청소년들이나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의 충격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엄마가 돼본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거든요. 진짜든 아니든 이건 너무 화가 나는 영상입니다. 예, 이게 진위 여부가 또 조만간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만화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중년 남성과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더워서 옷을 벗었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만화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한적한 평일 오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평일 오후. 자, 한 손님이 갑자기 카운터로 오더니 사장님, 저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네, 이 30대 부부는 만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오후 5시쯤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중년 남성과 여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2시간 이용권을 선택하고요. 가림막과 커튼이 없는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만화 카페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내부의 손님들은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오후 6시쯤 한 손님이 갑자기 카운터로 오더니 만화를 고르려고 나가다가 봤다면서 조금 수상한 행동을 하는 손님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은 손님 말 듣고서 곧바로 한 바퀴 이렇게 만화 카페 내부를 막 순회를 하셨대요. 쭉. 자, 그러다가 중년의 남성과 여성 손님이 있는 곳에 도착한 순간 발걸음이 딱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청소년들이 가득 있는 이 만화방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도 보여지고 있지만 여성은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 긴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 치마는 허벅지 위까지 올라와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이 속옷도
지금 이제 다리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설명하기도 민망한데 보는 사장님은 얼마나 더 기가 막혔을까요? 어쨌든 오픈된 만화방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저도 이 영상, 원본 영상을 봤지만요. 자, 다른 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진짜 오픈된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사장님은 정말 펑 터졌대요, 진짜. 왜 안 그러시겠어요? 자, 그래서 중년의 남성과 여성 손님에게 아니, 당신들 좀 뭐 하는 짓이에요? 막 따져 물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 저기요. 맛있는 거 드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소 미안합니다. 제가 아니 갈게요. 주세요.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제 원본 영상을 봤는데 뭐 제가 자세히 뭐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저걸 보고 더 놀란 게 지금 남자 손님은 뭐 되게 당황해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네. 여자 손님은 너무나 태연해. 그거 좀 신기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러면서 치마를 내리면서 좀 안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성이 손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반복해서 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냥-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뭐 죄송해요 하고 여성 손님도 그냥 갈게요, 가세요, 알아서 갈게요라고 하는데 아마 둘 다 특히 여성 손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동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남성이 황급히 카운터로 가더만 2만 원 던져주면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손님은 이 남성 사장님이 받고요. 남자 사장님은 네, 남성 손님을. 받고 여자 사장은 여성 손님을 잡아서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 사장님 둘이서 남녀 이렇게 커플 딱 각자 이제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 옥신각신 이 말다툼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돈만 주면 안 된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중년 남성과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얘기는 됐어. 우린 가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을 못 가게 하고 이런 상황이 카페 밖에서도 벌어졌는데 이제 여성 손님이 아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성 사장이 몸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남자 사장은 남자 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몸으로 막으면서 이제 남자 손님한테 한마디 하려고 갔더니 그 사이에 그 여성 손님이 그만 비상계단으로 쪼르륵 도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죠. 우리 가게에서 음란행위 했다고 그래가지고 신고하니까 경찰이 출동하겠죠. 예. 자, 그렇게 남성 손님 도망가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 남성 손님 저 와중에 이런 황당한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더 내릴 수 있잖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 고스란히 녹음이 됐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성행위를 하셨잖아요. 저희 가게에서. 하셨잖아요. 팬티 내리고 하시고 있었잖아요. 아니 내 팬티 내리고 집사람 팬티 알아서 돈 답답하게 내릴 수 있잖아요. 벗었다고 벗었다고요? 말이 돼요? 아니 여기 애기들도 체크하게 해서 아니 벗는 거 보셨어요? 네, 봤다고요. 너무 하시네요 진짜. 미안하다고 본의 이게 큰 오해 받았으니까 오해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피해를 해야 돼요? 저 여성분들 일단은 사과 없이 가신 것도 문제고 저희 공공장소에서 하신 것도 문제잖아요. 제가 집사람이 안 사람이니까 해보고요. 남의 가정사는 그게 말씀 아니요. 아, 부부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더워가지고 옷을 벗은 거. 자, 사장님이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에어컨 완전히 빵빵하게 트셨대요. 추웠대. 그러니까 뭐 그 순간 뭐 당황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덥다고 만화네 서점에서 옷을 벗고 속옷까지 벗습니까? 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것도 뭐 10대 아이들도 아니고 지금 40대 아니면 50대라고 하는데 또 부부가 왜 만화 가게 같이 가는 것도 사실 좀 낯선데 정말 만화 가게를 좋아해서 만화를 좋아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쳤을 때 거기서 왜
성적인 성행위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다른 손님 그리고 사장에게 진술서를 받아갔고 이 중년의 남성 신원을 확인한 후에는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은 정말 너무너무 지금 막 덜덜 떨고 있대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돼서 직접 말씀 들어보시죠. 설마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이 오픈된 장소에서 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죠, 정말. 제가 그거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보였어요, 그게. 차라리 뭐 좀 숨어서 하거나 숨기려는 좀 의도가 있었으면은 그것도 물론 용서는 안 되지만은 근데 너무 대놓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더 어이가 없어요.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만화 좋아하시죠? 만화 좋아합니다. 사모님도 미술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두 분이서 만화방 같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연애할 때 갔었나? 예, 갔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결혼하시고는 안 가셨군요. 안 가죠. 저기를 만화를 보러 부부가 갈 일이 별로 없죠. 네. 부부이면 뭐 아닐 가능성? 뭐 모르겠어요. 자, 지금 카페 사장은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죠. 어떻게 저런 공개된 장소에서 저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음란 행위 막기 위해서 이거 인수받았을 때 커튼 같은 게 있었다 그래요. 가름막 이런 걸 다 제거했다 그래요. 그리고 카페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해 두었고요. 그러면서 카페니까 음란 행위 못하게 하면서 공연 음란죄나 뭐 형사처벌 민사조치 하겠다라고 이 문구를 붙여놓은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충격적이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저거 보세요. 네. 와, 진짜 붙여놓으셨네. 붙여놨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업 피해 부분하고 합쳐서 형사 문제, 민사 문제 뭐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요. 요 지금 음란행위 영상 녹취가 다 경찰에 이제 제공이 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두 분, 손님 두 분 부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부 맞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사과드릴게요. 아니면 그러니까. 부부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제가 같아요. 사과드릴게요. 예? 저도 아닐 것 같아요. 교수님은 아니죠. 자, 저희 만장일치 부부 아니다. 아닙니다. 사과할게요. 예. 지금 백다희 아나운서는 자리를 비웠는데 똑같은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맞다고 부부가 맞으시면 저희한테 꼭 좀 연락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과 중년 남성이 카페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성은 아기를 안아보라면서 남성에게도 권유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 자꾸만 주변을 살피면서 불안해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무도 몰라야 하는 비밀이었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실제 사연을 저희가 조금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기를 품에 안은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진다. 자, 이거 뭔가 또 불륜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30대 아내는 부유한 사업가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이 남편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100억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후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너무 좀 이상한 시댁 분위기를 감지한 겁니다. 뭐냐면 상견례 때는 세상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던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각방을 쓰시는 거예요. 허허.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시어머니 방은 막 침대에 가습기에 TV에 막 좋은 가전 가구가 꽉꽉 차 있어요. 근데 시아버지 방은 집에서 제일 작고 구석에 있는데 가전 가구가 하나도 없이 심지어 침대도 없어서 이불을 깔고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2공기쯤 드시려고 하면 예. 시어머니가 이렇게 눈을 쫙 뜨시면서 작작 좀 먹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부부님 사이가 정말 안 좋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며느리라도 저 불쌍한 시아버지 좀 챙겨줘야죠. 네, 아내가 볼 때는 시아버지는 되게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이어서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시아버지에게 잘해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요. 시아버지가 퇴근을 하면 더 반갑게 맞이해드리고 식사 때도 아버님 밥그릇에는 미리 더 밥을 가득가득 담아드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아버님 방에 작은 침대 하나도 깜짝 선물로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본 시아버지의 반응이 좀 알쏭달쏭했다고 합니다. 왜요? 며느리에게 어. 아가 참 고맙긴 한데 미안하다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무슨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아니고. 미안한데 고맙다, 고맙긴 한데 미안하다. 자, 이렇게 시아버지 방에 침대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시어머니의 반응이 180도 변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님 방에 침대 하나 놔두었을 네. 뿐인데. 저녁 식사를 평소와 같이 준비해 오면 어. 아이고 왜 이래 맵노? 아이고 이걸 왜 짜노? 아이고 이거 왜 또 다노? 어이 왜 너 나한테 시위하니? 라고 계속 구박을 했다고 그래요. 평소하고 비슷하게 집안 살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참 그 손 야무지지 못하다. 아니, 청소하고 빨래며 손맛이 갑자기 달라지진 그럴 않았을 일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왜 빨래며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게 없니? 라고 하면서 이제껏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완전 180도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그래서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점점 궁금해지는데. 자, 결국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SOS를 칩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남편한테 SOS를 치면서 자기야 좀 도와줘 이렇게 SOS를 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예. 자기야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주지 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해주지 말라고요? 잘해주지 말라. 며느리한테 시아버지한테 효도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아내가 뭔 소리야 이게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아버지 투명 인간 취급을 해버려. 그러면 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방에 청소도 할 것도 없고 자기 그 침대 뉘어놨지 사왔지 침대 다시 팔아버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사실은 그 시부모님은 10년 넘게 서로가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이제 며느리를 결혼시키니까는 할 수 없이 며느리가 오니까 같이 합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따로 살다가 며느리 들어오니까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아버지를 이제 푸대접하기 위해서 조그만 방에다가 가구도 없이 혼자 자기 했던 것인데 이 며느리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아니, 그래 아무리 뭐 시부모가 두 분이 뭐 왼수처럼 지냈다고 해도 며느리한테 세상에 투명인간 취급을 하라니. 사실 시어머니에게도 나름 사연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등산을 다니다가 또래 여성을 알게 됐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던 걸 시어머니에게 들킨 건데요. 그 일 이후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가족 사업 문제도 있고 또 재산 분할을 하자니 얽혀 있는 게 많아서 이혼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당시 아버지가 집 명의 등을 어머니에게 이전해주면서 정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팀이 됐어요. 바람을 피워서 정말 뭐 사고를 친 시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왕따 시킨 사건인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엄마 편을 들고 그럴까? 자,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별별 극장 만나보시죠. 레디 액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까지 어머니랑 편을 먹고 아버님을 소외시켜. 아이고 이게 참 속 편한 소리 하고 하는 게 있네. 아이 집이고 회사고 실세는 우리 엄마다.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네 콩고물하고 얻어먹으려고 그래야 된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시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라. 아 그래야 니하고 내하고 산다. 어이? 그래도 당신 아버지인데 투명 인간의 옆집 아저씨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혜야 솔직히 나는 나랑 엄마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내보다 우리 엄마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좀 포기 좀 해봐라. 버리자. 투명인간. 그렇습니다. 야, 자, 결국 이 부부의 대화를 또 이 시아버지가 또 귀는 밝으셔 또 다 들었어 이걸.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 시아버지가
이 아들 부부까지 불화가 생기니까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집을 나갑니다. 다시 집을 아이고. 나가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예쁜 거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께서 너 이 아이 그 인간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냥 딱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이 시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동안 연락을 계속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께 애를 한번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몰래 가서 첫 손주를 아버지께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또 금방 들켰습니다. 아이고. 들키고 나서 시아버지를 만난 이 며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고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잠깐 친정에 도망가 있어라. 이거 그냥 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의 아내를 쫓아낸 거예요. 결국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사정사정해서야 간신히 집에 도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바람 피운 시아버지 왕따 시키는 가족들, 저는 며느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약식 푸처앤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시아버지 편에 서야 된다, 동그라미. 결국에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착하셔? 자, 그래도 이거를 쥐고 있는 시어머니 편에 서야 된다. X. 저 혼자 X인가요? 예.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뭐 시아버지가 실수를 한 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화해를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한 번 실수를 해서 영원히 이렇게 매장시키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손주를 태어났으면 지난 과거를 다 잊고 화목한 가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이유예요. 빅피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년만 살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도 태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 가정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부와 아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러면은 시아버지를 뭐 투명인간 처리에 그냥 없는 센처 버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클 수는 없고 이 며느리도 며느리의 도리를 또 해야 되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이다. 그리고 이 부부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분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돈 얻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나 본인들을 위해서나. 그래서 분가를 하고 남편에게 다시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는 X가 되게 많은데. 저는 뭐 사실은 오래 했지만 세모에 가깝긴 해요. 근데 사실은 10년이 지났고요. 사정이 변경됐는데 같이 살잖아요. 근데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걸리지 마세요. 그거 잘해주는 거는 맞는데 안 걸려야 됩니다. 눈빛만 잘해주면 돼요. 눈빛만. 그리고 어머니 보시면 또 아닌 척하고 뭐 그런 좀 잘해주는 눈빛 다시 한번. 이런데 어머니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짜 거. 온도 차이가 확 나네. 저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잘해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걸 대놓고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옆에 계시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요. 네, 레이크 루이즈님은 그냥 따로 사세요라고 하셨고요. 슈퍼 TMK님 이기는 편에 서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은자님은 아무 편에도 서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수많은 사람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거위 한 마리가 있는데요. 깜찍한 엉덩이를 흔들면서 한 발짝씩 오르는데 등산객들에게 뒤처지기는커녕 오히려 앞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에는 초록색 등산화까지 신고 있는데요. 장비를 제대로 갖춘 덕분인지 지친 모습도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잘 올라가? 네, 평평한 길도 문제없이 뒤뚱뒤뚱 걷는데요. 이날 등산로 길이가 약 7km에 달했는데 불굴의 정신력으로 완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새끼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반려거위라고 하는데요. 헤엄도 잘 치지만 주인과 함께 걷고 여행하는 걸 유독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발을 주문 제작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NS에서 핫한 스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자,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표본문이
수트를 입고 벤치에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자던 남성을 붙여서 거칠게 끌어내리고 납작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난데없이 남성의 바지 밑단으로 바위를 쓱쓱쓱 자르기 시작합니다. 왜 잘라? 한참 뒤적이더니 작은 털복숭이를 손에 잡고 조심스럽게 꺼내는데요. 바로 햄스터였어요. 경찰들도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지 실소를 터뜨리는데요. 저기서 저게 왜 나와요? 자, 남성이 도둑이었어요. 한 펫숍의 창문을 깨고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강아지, 토끼, 새 등이 주차장으로 탈출했고요.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는 총국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추적 끝에 곧 범인을 체포했는데 바지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뜯어보니까 햄스터 2마리를 오단에다가 꽁 숨겨놨던 건데 하필 그 많은 석돌 중에 또 도둑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간 모양입니다. 황당하네요. 네, 남성은 기물파손, 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미국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차 문을 열고 선 채로 웬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차 안을 살펴보니 운전자가 이 남성을 붙잡고 힘껏 밀어내고 있는데요. 밖에는 어떤 남성이 다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버티자 아예 붙잡고 끌어내려고 하죠. 급기야는 손과 발로 퍽퍽 사정없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 사이 등장한 또 다른 시민이 당장 거기서 나오라며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대체 왜 저래요? 자,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요. 남성을 포위하고 폭행한 시민들은 얼른 잡아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차량 절도법이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를 협박해 내쫓은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나려고 했죠. 하지만 운전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듣고 온 시민에게 딱 걸려서 제대로 혼쭐이 나고 만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 뭐 얘기하셔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오늘따라 왜 그러지? 자, 드디어 로드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이 길의 끝에 가장 먼저 닿을 자 누구인가? 올클래스 MMORPG 로드 9 지금 다운로드.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들어봐. 우리의 평범한 휴식이 잠시나마 특별해지는 순간. 완벽한 밸런스로 더 나은 다음을 향해.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깊게, 넓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꼭 그래야 돼? 피부에 있어선 욕심쟁이인 당신에게 욕심쟁이 댄서티.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